올해 이제 얘기를 할 때 보통 이제 15만 달러, 그러니까 네. 한 2억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 정도는 물론 갈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비트코인은 사실 어나더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기존의 전고점 11만을 넘고 아예 매물대가 없었던 뭐 12만, 13만을 터치하면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예측하기 되게 힘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 말 정도에는 사이클의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하락기가 이제 오는 시점인데 사실 그 사이클의 관점에서도 많이 깨졌죠. 왜냐하면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되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관세 이슈가 되면서 또 급격하게 내렸다가, 그래서 기존의 사이클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되게 좀 힘들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도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인터뷰 진행을 맡은 김혜은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이 참 뜨거운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 그리고 큰손들의 움직임까지 시장에 정말 다양한 변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승구 부대표님 모시고 암호화폐 시장 분석과 투자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대표님을 처음 뵙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국 기업 최초로 비트코인 for Corporation이라는 그 미국에서 가장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기업이죠. 나스닥 상장사인 스트래티지, 그리고 비트코인 매거진이 만든 비트코인 for Corporation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국 기업 최초로 가입한 이제 업루트 컴퍼니라는 기업이고요. 비트코인 적립식 투자 솔루션을 국내에서 이제 비트세이빙이라는 이름으로 대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부대표님 지금 암호화폐 시장 분위기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정도의 그 느낌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예전에는 저희가 비트코인 하면 투기적인 자산으로 인식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좀 투자적인 자산으로 좀 넘어갔던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리저브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리저브는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비축이나 보유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보유하는 자산으로 좀 이제 많이 인식이 되고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스트레이티지, 미국의 스트레이티지, 현재 한 50만 개에서 60만 개 정도 비트코인을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스트레이티지를 필두로 한 비트코인 비축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중국과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 패권 싸움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 통한 유동성 공급이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20조 추경안이 이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암호화폐 시장에 미칠 영향 얼마나 클까요? 일단 돈이 많이 풀린다라는 그 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주고 있죠. 그래서 한국 주식 시장이 사실 더 선반영돼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코인보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20조로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최근에 30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이고, 아까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을 말씀드리기도 했었는데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들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코스닥과 코스피의 좋은 흐름들, 또한 이제 시장 전반적인 유동성 확대, 그리고 경기의 회복적인 기대감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엘리트 분들이 약간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이게 앞으로 코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에서의 그 여러 가지 흐름들을 가장 주도적으로 최근에는 만들어 왔었는데, 중국이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을 산업적으로 볼 때 리딩하던 국가였거든요. 근데 채굴을 금지를 했었죠. 정부 내에서 금지를 했었는데, 그 산업적으로 잘 들여다 보면 채굴기라는 거는 사실 중국에서 거의 90%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산업적으로는 중국과 미국이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것들이죠. 이 비트코인 산업을 어디가 리딩을 할지. 또한 이제 중국에서의 이 엘리트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셨는데, 중국에서 이제 비트코인이 좋은 자산이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꽤 됐었고, 최근에는 이제 홍콩, 중국, 어떻게 보면 중국과 너무 연관이 깊은 나라죠. 이제 홍콩에서 비트코인 ETF가, 그리고 이더리움 ETF가 작년에 열렸었고요. 그래서 중국 내 이제 기업을 운영하시는 사람들이 홍콩에서 이제 그 계좌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법인의 이름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홍콩에 넘어가서 비트코인을 이제 지속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새롭게 투자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중국에서 자금이 확실하게 더 많이 유입이 되겠네요.
네, 그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시장이 더 활발해지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미국, 중국, 뭐 영국, 또한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적으로 그 어답션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될 거라고 얘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좋은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약간 미국과 유럽의 금리 정책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금리는 사실 유동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에서 먼저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던 것 같고, 최근 이제 몇 주 전에도 계속적으로 이제 금리 인하를 발표하는 곳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한 한국도 계속적으로 이제 추경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그 흐름들이 사실 이제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가장 크게 주는 거는 유동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또한 이제 친 가상자산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좋은 흐름들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럼 암호화폐 시장의 굵직한 주요 이슈 세 가지를 꼽자면 무엇이 있을까요? 말씀드렸던 이제 기업들의 비트코인 전략 비축이죠. 그래서 미국의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을 필두로 해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for corporation이라는 기관이 그 각 국가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잘 비축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래티지라는 기업이 나왔었고, 그를 이어서 샘러 사이언티픽이라는 기업도 나왔고, 그 비트코인 매거진이라는 기업은 원래 비트코인 가장 큰 미디어였었는데 여기가 그 사토시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창시자 이름을 따서 나카라는 기업으로 이제 우회 상장을 했고요. 또한 이제 일본의 메타플래닛, 홍콩의 문그룹 같은 되게 이제 많은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계속적으로 모으고 있다. 또한 이제 크립토 전반으로 볼 때는 솔라나, 리플, 뭐 도지 같은 그 암호화폐들의 현물 ETF가 지금 심사 중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고, 비트코인 채굴 산업의 확장 가능성 같은 것들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간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려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리스크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주의할 거는 한 방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사이클 관점을 가지고 또 이 시장을 볼 수가 있거든요. 비트코인의 특성상 반감기라는 것이 있고, 최근에 이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사이클 관점으로 볼 때는 지금은 사실 후반기라고 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이클이 사실 뭐 반복되지 않고 비트코인이 쭉 우상향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변동성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한 방에 넣지 않고 장기적으로 이제 적립식 투자하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부대표님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 단기 그리고 중단기, 중장기 약간 전망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단기적으로 볼 때는 우선 이제 그 비트코인이 글로벌 MT 유동성을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벌 MT 유동성은 내년 초까지 좀 좋을 거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저희가 전부 느끼지만 돈이 풀리니까 이 투자 시장 되게 활발해지잖아요. 그래서 내년 초까지는 그런 유동성들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미국에서 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하반기랑 이제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동성의 흐름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그 사이클적으로 볼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반이기 때문에 좋을 거지만 또 내려가는 시점은 있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장기로 본다면,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 5년, 10년으로 본다면 비트코인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미국에서의 이 금을 그 대체하는 흐름들을 비트코인이 가져올 거라는 걸 계속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5년, 10년으로 볼 때는 금의 이 자산을 이제 세이빙하는 역할을 비트코인이 대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최근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약간 스테이블 코인 시장 변화가 약간 비트코인 수급에도 변화를 많이 줄까요? 네,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유동성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글로벌 비트코인으로 볼 때도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워낙 스테이블 코인으로 비트코인을 사지는 않죠. 하지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베트남이라는 나라에서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동남아 같은 데 보면은 USDT나 USDC로 월급을 받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 계속 풀리면 비트코인을 사는 흐름들은 여전히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최근에 약간 글로벌 정치 불안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비트코인이 약간 안전자산 수요로 이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비트코인은 작년 같은 경우만 봐도 전쟁이 나면 좀 떨어지는 추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은 위험 자산 중에 하나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네. 하지만 그 미국을 필두로 해서 이게 그 위험 자산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볼 때 금을 대체할 안전 자산으로 이제 포지셔닝을 바꿔가고 있는 그런 중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한국에서는 그 길거리 나가서 물어도 10명 중에 한 6, 7은 비트코인이 위험 자산이라고 인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그 전쟁 관련된 소식들이 좀 이스라엘 네. 관련해서 들리면서 비트코인도 같이 동시에 빠져주는 모습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은 위험 자산으로 인식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사이클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비트코인은 지금 사이클상 어디에 위치해 있을까요? 사이클 상으로는 후반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보통 이제 그 기존의 사이클을 그대로 답습한다고 하면 네. 올해 그 말 정도에는 사이클의 후반이거든요. 아, 네. 예, 그래서 하락기가 이제 오는 시점인데 사실 그 사이클의 관점에서도 많이 깨졌죠. 왜냐하면 그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네. 트럼프 당선되기 전에 되게 급격하게 올랐다가 네. 관세 이슈가 되면서 또 급격하게 내렸다가, 그래서 기존의 사이클 관점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되게 좀 힘들 수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도 같아요. 그럼 약간 과거에 이어졌던 사이클과 다른 종류의 사이클로 갈 수가 있나요? 그렇다고 느끼고 있고요. 금 같은 경우도 금 ETF 도입이 되고 나서 그 변동성이 되게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고 나서 예전과 같은 변동성을 유지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 좀 갖고 있습니다. 물론 봐야겠죠. 네. 이제 계속 봐야 알 수 예, 있는 예. 거겠죠. 그러면은 비트코인 지금 딱 진입하기에는 약간 애매한 시점이겠네요. 아유, 저는 사실 네. 저도 비트 맥시기 때문에 비트코인 언제 사도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그 한 방에 사는 것들은 좀 되게 지향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장기적인 호흡으로 계속 이제 사면 됩니다. 그래서 월급의 일부는 계속적으로 비트코인을 사는 게 네.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곧 있으면은 얼마까지 갈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올해 이제 얘기를 할 때 네. 보통 이제 15만 달러, 그러니까 네. 한 2억 정도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그 정도는 물론 갈 수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비트코인은 사실 어나더 자산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그 기존의 전고점 11만을 넘고 아예 매물대가 없었던 뭐 12만, 13만을 터치하면은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예측하기 되게 힘든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어떤 분들은 막 비트코인이 막 곧 있으면 막 휴지 조각이 된다. 막 어떤 분들은 뭐 엄청나게 오를 거다 이렇게 하는데 부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 뭐 휴지가 될 거를 네. 미국에서 ETF 승인을 당연히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과 이제 그 글로벌의 그런 느끼는 것들은 되게 많이 격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지난주에 있었던 비트코인 2025 서울이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는 글로벌에서 되게 많은 분들 와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여러 가지 발표도 하고, 저도 거기에 스피커로 참여를 했었는데 글로벌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이제 각광받는 자산이고요. 그래서 휴지가 되면 저는 더 담겠습니다. 예. 네. 열심히 주워 담을 네. 생각이신 거예요. 휴지가 된다면 네, 열심히 쓸어 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참 안전자산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약간 위험자산이어서 약간 들어가기 꺼려진다 이런 네네. 생각도 많이 하시고, 네. 약간 비트, 알트 이렇게 두 개가 있으면은 부대표님은 뭘 해야 더 수익률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수익률적으로는 알트가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네. 뭐 예전 같은 경우에 보면 예전 사이클을 보면 뭐 1000%, 1000%라고 하면 10배도 넘는 수익이죠. 네. 그런 수익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알트는 하나도 없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프록시라고 하거든요. 비트코인과 연관된 기업들에만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알트가 되게 그 장이 안 좋은 걸 아실 거예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트럼프가 그 대통령 당선 거의 직전에 본인 이름과 본인의 아내 이름으로 된 민코인을 발행을 하면서 네. 유동성을 쫙 빨아가고 나머지 알트코인이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의 이 일부 코인들이 되게 좀 편향적으로 이제 오르고 네. 또 대부분의 다수의 코인들이 주목을 못 받는 경우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서 굳이 뭐
알트코인에 투자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항상 갖고 있습니다. 또 이제 국내 암호화폐 제도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진 않잖아요. 네네. 약간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대부분 그 기관이나 기업들이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고요. 또한 이제 올해 말 같은 경우에서는 기관 중심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법인의 계좌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열리고 내년 정도에는 이제 그 상장사가 아니라 일반 법인도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많이 열릴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한국도 이제 미국의 스트래티지나 일본의 메타플래니처럼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흐름들을 만들어 줄 것이고요. 현재 한국에서는 비트맥스라는 기업이 있기는 해요. 그 기업은 이제 정식적으로 이제 법인의 계좌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회장에 이제 사고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식의 그 방법이 아니라 좀 이제 기업이 우리는 비트코인을 비축하겠다고 언하수를 아예 자체적으로 발표하고 이 영업이익의 일부를 할당해서 비트코인을 산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국내 회사 중에 그런 흐름을 보이는 회사도 있을까요? 그 흐름을 사실 저희가 좀 만들어가고 싶어서 하고는 있고요. 네. 저희가 그 업루트 컴퍼니라는 회사인데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for 코퍼레이션 그래서 스트래티지와 비트코인이 매거진이 만든 기관에 저희가 처음으로 가입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2025 라스베가스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도 참석을 했었고 이번에 지난주에는 비트코인 2025 서울도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 상장사는 아니지만 한국의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잘 이제 그 사기를 원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솔루션을 활용해서 좀 사실 수 있도록 또 좀 만들고 있고 그런 흐름을 좀 만들고 있습니다.